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피해? 엄마랑 통화하기 싫어. 그냥 전화하기 싫다고요. 끊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한마디를 주고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의 인생 일기장입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습하고 이불 속에 편하게 누우셨어도 좋고 거실 소파에 기대 앉으셨어도 좋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눈과 귀가 열리시게 될 거예요. 방금 들으신 대화 낯설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녀와 통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서운한 마음만 안고 전화를 끊게 되는 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마음의 뒷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그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건 한 번쯤은 겪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통화의 전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저녁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게 하루의 낙이었다고 해요. 아들은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밥은 먹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매일 저녁 6시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들도 곧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자가 왔죠.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이따 톡으로 얘기해요.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잠깐 통화도 못하냐? 그런 마음이 쌓이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결국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피해? 엄마랑 통화하기 싫어.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일하느라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서운해해?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다가 지금 전화하기 싫다고요? 하는 말과 함께 통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해요. 사실 전화를 못 받은 것 자체보다 내 전화가 부담스러운 걸까, 내가 귀찮은 걸까 하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더 컸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아들은 그 순간 엄마가 미워서 그런 말을 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걸려온 전화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서버린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도 한참을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많은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전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막상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게 돼요. 부모의 서운함과 자녀의 부담감, 이 둘이 만나면 아주 사소한 계기로도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이 부딪힌 것 뿐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콜포비아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콜포비아, 그게 대체 뭘까요? 콜포비아는 영어로 전화를 뜻하는 콜과 두려움을 뜻하는 포비아를 합친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화 공포증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오히려 전화가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세대마다 익숙한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 애만 유별난 거 아닌가 싶으셨던 분들 조금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서너 명이 콜포비아 증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가 힘든 이유는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하는 부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전할 것 같은 걱정, 그리고 문자나 메시지가 훨씬 편하다는 익숙함이 꼽혔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고 없는 전화는 나쁜 소식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에요.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 젊은 층 상당수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먼저 떠올린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연락은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오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정작 벨소리가 울리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반사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전화 대신 문자를 먼저 보내는 건 부모님을 멀리하고 싶어서도 귀찮아서도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오히려 제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통화하며 다투지 않는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첫째, 전화 걸기 전에 짧은 문자로 용건을 먼저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통화 가능해? 라고만 물으면 자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오히려 더 긴장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전, 전화 목적을 짧게라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별일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하는데 통화 괜찮니?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서 너 편할 때 전화할게. 혹시 김치 필요하니? 언제 가지러 올 수 있나 물어보려고 통화 가능할 때 전화해. 이렇게 용건을 미리 알려주면 자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대화가 오갈지 예측할 수 있으니 훨씬 편안하게 통화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녀를 어렵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더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아주 작은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전화를 못 받았다고 곧바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입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이유를 묻는 대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바쁘면 문자만 남겨줘. 하고 문자를 남겨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다음 통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통화하기 전 주제를 3개만 정해 놓으세요. 같은 말을 길게 하면 말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짧은 통화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밥은 먹었어? 더운데 몸 조심해라. 이 짧은 대화 속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충분히 담겨 있어요. 짧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째, 통화가 어려운 날엔 음성 메시지도 좋은 대안이에요. 바로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음성 기능으로 짧은 목소리 메시지를 남기면 글자보다 훨씬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자녀도 부담 없이 편한 시간에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빠서 못 받아요. 라는 말보다는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 저녁 8시쯤 전화 드릴게요. 처럼 조금만 더 구체적인 시간까지 함께 전해드리면 부모님의 서운함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요. 기다림에는 끝이 보일 때 훨씬 덜 외로운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왜 자녀랑 통화하면 끝 마무리는 서운함일까? 라고 생각했던 고민이 좀 풀리셨나요? 자녀의 마음은 사실 미움이 아니라 지친 하루와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빨리 끊으려고만 했던 자녀의 모습을 조금은 이해하셨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 뒤에 있던 나의 외로움도 한 번쯤 스스로 다독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통화하다 서운했던 일이 있으셨다면 내일은 아까 배웠던 문장 써보시면 어떨까요? 별일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녁에 통화 괜찮니?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피땀 흘려 낳고 키운 자식인데 전화 한 통 하는 것까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어렵게 생각해야 하나? 하고 말이지요.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품에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품을 떠난 자식은 이제 엄연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이 잘 자란 건 부모의 은혜도 있지만 험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버티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자라난 덕분이기도 합니다. 전화하기 전에 문자 한 통 먼저 남겨주는 것, 그리고 바쁘면 나중에 통화하자며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은 결코 자식을 상전으로 모시거나 무서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한 사람 몫을 해내고 있는 자식의 삶을 부모로서 온전하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먼저 자식을 어른으로 대접해 줄 때 자식도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울타리를 조금만 인정해 주시고 남는 에너지는 오롯이 어머니, 아버님들의 건강과 행복한 인생 일기장을 채우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자녀, 친구에게도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의 인생 일기장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